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끝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살아생전 눈치도 빠르고 짐승과 반죽이 좋았던 연지는 혜주의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응하며 편하게 말을 이어했다. 그녀는 만약 거기서 뺀다면 분명 서로에게 거리가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겨우 찾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다시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질리도록 충분히 했기에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사회생활로 터득한 자신의 사교성을 발휘해 친하게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손을 뻗어 잡힐 것도 내 이름도 사라져가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한 점의 살한 줄기 기억까지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3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게 볼 수도 있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혜주는 그저 끌리는 대로 무작정 들어온 곳이 하필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길 없는 더 깊은 나락이라는 것과 정해진 시간 안에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로 직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지에서 오던 것보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며 막심한 후회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그렇게 더해가는 절망에 찌들어 피폐해져 갈 무렵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초지일간 너무도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연지가 다시 운을 뜯다. 발목을 감는 차가운 허공늪도 아닌데 계속 가라앉아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그녀의 말에 그제야 하염없이 같은 자리만 반복해 걷고 있는 망자들 넘어 어딘가로 계속 이어져 있는 길을 볼 수 있었다. 소멸의 공간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찢어지는 울음 조용해 여기서 잠들어 누가 울고 있니 아니 그게 나야 비명인지 혜주도 연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다. 그녀라고 한들 이런 곳인 줄 알고 추격자를 따라온 것은 아닐 것이고 처음 어떤 경로로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분명 자신만큼 절망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씩 희망도 미련도 버리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절망이었을 터였고 그조차도 차츰 무뎌져 지금처럼 초연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런 덕에 오로지 혼자서도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것이란 생각이 들자 벅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건 그녀였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거나 어쩌면 하루라도 빨리 추격자에게 끌려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의식을 놓고 저들 속에 섞여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혼자였을 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둘이 있기에 거기서 포기하기보단 용기를 내어 다시 미지 속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 그럼 적어도 그것만큼은 미련이 남지 않을 테니. 여기서 끝내자 혜주는 그곳에 온 이후로 많이 살아왔던 생까지 통틀어 그때만큼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솟구치긴 처음이었다. 태양
확실히 그녀의 말처럼 딛고선 발 아래에는 자유를 올가매는 늪도 없었고 양옆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까만 어둠과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길만 존재할 뿐이었다. 연지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 모든 걸 포기하고 저들처럼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누군가 자신을 이끌고 저 길의 끝으로 향해 주길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뒷일은 개의치 않고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의지대로 넋을 잃은 채 걷고만 있는 망자들 사이를 호기롭게 가로질러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에 못내 안타까움이 들어 돌아보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길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져 있어 한참을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을 만큼 걷기만 하던 그녀들 눈앞에 드디어 낯익은 다리가 나타났다. 거대한 철문과 그 앞을 지키는 험상궂은 존재, 그것은 구천으로 가는 다리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신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리를 보게 되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짐과 동시에 금방이라도 닿을 듯 말 듯한 신라 같은 희망이라는 빛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들은 혹여나 겨우 밝힌 빛이 완전히 꺼져버릴까 든 조바심에 조금 더 속도를 높여 진작에 사라진 길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칠흑같이 까만 어둠 속을 다시 또 정처 없이 걸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승사자를 따라가던 길에 만났던 슬픈 눈을 한 망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끊어지지 않는 떨림, 허우적대는 하찮은 육신들, 손톱 빠진 손으로 허공만 그건에 잡히는 건 그때 그들에 대해 익히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그 곁을 지나길 거리껴 망설이고 있는 사이 누군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말하는 이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그쪽에서 먼저 자신의 위치를 알려왔다. 저만치 떨어진 어둠 속에서 중년의 남자가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달리 퍽 반가운 기색을 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들 역시 만약에 이 같은 상황이 현세에서 살았을 때 벌어졌다면 분명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잔뜩 경계하며 거리를 뒀을 터였지만, 그 순간은 그곳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었기에 버선 발이라도 달려가 반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써 자제하며 말로 대신했다. 그런데 그가 의외로 박한 반응을 보였고, 그건 예상 밖의 상황을 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섭섭이듯 매운 낮게 소리도 빛도 시간도 물론 그도 마음 많은 그녀들과 이와 동문이지만 원체 뻣뻣하게 살아왔던 삶이 고스란히 배인 몸은 죽어 망자가 되었다고 한들 크게 달라진 게 없었기에 감정 표현에 있어 인색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여긴 소명 그로 인해 뜻밖에도 세 사람의 대화 흐름이 꼭 미리 짜놓은 꽁트처럼 자연스레 뜬금없지만 재밌게 이어졌고, 죽음을 직면하고 처음으로 동시에 소리내어 저항없는 웃음을 다스리게 했다. 거기다 낯선 이에게서 오는 거리감을 줄이고 조금 더 서로에게 친밀감이 되게끔 했다. 삼켜져 끝도 시작도 없는 소멸만이 나를 안아. 다시 지워진다. 그러나 이내 그가 무심코 뱉은 말은 잠깐이나마 잊고 있었던 현실을 일깨웠고, 분위기는 다시 어둡고 착잡하게 가라앉았다. 목이 찢어지는 숨도 못 쉬는 여긴 끝에 안쪽 눈 뜨고도 아무것도 못 보는 곳 살아있던 이름들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바로 만회하기 위해 머쓱하게 사과를 건네자 연지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분위기 환기에 나섰고 거기다 해주까지 거들며 동참한 덕에 다행히 다시 밝아진 분위기는 그대로 통성명까지 이어지게 했다. 소리 입만 열다 꺾여 하찮은 몽둥이 늪 위에 떠 있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밑으로 끌려가 누가 먼저 누가 나중 따위는 없어 어려운 난제와 난간에 부딪혔을 땐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는 법칙은 어디든 웬만하면 통용되는 것처럼 그건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듯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어느 정도 적용 범위에 든 것 같았다. 뼛속을 헐다 남은 온기마저 천천히 지워가 네 목소리도 곧 이 늪에 잠겨 기억인지 망각인지 구분도 흐려진 채 전기입 하나의 침묵 모두 삼켜버리는 그 이유 장수는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쳤지만 그 속엔 짧은 생에서 온 아쉬움이 미련이 되어 짙게 배어 있었다. 해주는 구천에서부터 국어까지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조목조목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장수 역시 막연히 생각해오던 것과 판이한 지옥의 형상에 대해 적잖게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귀를 찢는 통곡 울부짖다 모래가 돼버려 남는 건 텅 빈 입술 숨죽인 채 떨리는 고요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연지가 구천과 통곡의 늪을 떠돌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상기해 떠오르는 것 중 제법 근거가 받쳐주는 것들만 모아 조합하여 자신들이 거쳐왔던 것을 어림잡아 유추해보고 말했다. 숨도 막히는 여긴 끝인가 아닌가 검은 벽 없어 해주는 구천을 거쳐 다시 그것까지 갈 동안에도 소멸의 공간뿐 아니라 황천과 지옥의 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여태 느꼈던 두려움은 까맣게 잊은 듯 놀라움과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또 내 이름도 사라져가 소멸의 공간 내가 삼켜져가 한 점의 살 한 줄기 기억까지 소멸의 공간 버려진 숨들만 끝나지 않는 찢어지는 울음 들려 귀를 파고 기어드는 소리 살아있을 때 못한 말들 가지 뭐
그는 혜주의 물음에 본래 지닌 면모대로라면 절대 개인사를 생명부지의 남에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당시 자신이 처했던 죽음이 너무 억울해 사무치는 한이 되었기에 누구에게라도 간절히 하소연하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숨김없이 솔직하게 들려주었다.